자, 다음은 이분의 문제는 이제 통풍입니다. 29살 되신 분이고요. 갑자기 밤에 발이 아프기 시작해서 가봤더니 통풍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식습관을 생각을 해보면 항상 주말에 고등어를 늘 구워 드셨대요.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의심하고 있고요. 질문은 이제 몇 가지를 해오셨는데요. 통풍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두부, 우유, 감자, 고구마 이런 거 나오는데 평생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식이 조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걱정입니다. 라는 질문. 또 하나는 가끔 진통제를 복용할 일이 있었는데 한 알 먹었다가 잘 안 들어서 두 알을 먹고 두 알 먹었는데도 잘 안 듣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대요. 혹시 진통제도 내성이 생기는지 궁금하다고 적어오셨습니다.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. 키 179에 네. 89에 92kg. 비만이죠? 네, 허리둘레 36인치. 전형적인 D형 복부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. 이런 통풍 환자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100%는 아니지만 대부분 남자고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한테 많이 와요. 아마 통계적으로 나올 겁니다. 그리고 비만인 사람들이 이 통풍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은 술을 좀 덜 먹어서 그런지 통풍 환자가 좀 적은 편인 것 같고. 예. 근데 한의학적으로 우선 먼저 이건 얘기를 할게요.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얘기할 건 뭐 충분히 더 있는데 한의학적으로는 신장 기능으로 오는 겁니다. 그리고 통풍이라는 자체가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통풍이에요. 바람만 불어도 아파요. 얼마나 아프길래. 그러니까. 예. 근데 그 신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재반 사항이라고 한의 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신장에서 배설 관련된 부분을 좀 치료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만에다가 아마 술도 많이 먹지 않을까 싶어요. 29살 남자 그리고 술잔이 많겠죠. 술 많이 먹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먹는 약들도 다 써놨어. 콜킨하고 이런 알로프리놀 계통까지 다 쓰고 있는 거예요. 병원에서 쓰고 있는 약은 다 쓰는 거예요. 통증약, 그다음에 요산을 배출해주는 약, 그다음에 코리친 같이 같은 약 계통을 다 쓰고 있는데도 지금 통풍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돼요. 다른 식습관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보통은 우리 통풍 때 금지하는 게 이렇게 순대 간 있잖아요. 동물 간, 시금치 이런 거 금지되는 것들이에요. 간, 시금치 안 됩니까? 네. 그리고 이 고등어도 사실 안 좋아요. 그러니까 음식물도 싹 바꿔야 되고요. 청어, 고등어, 꽁치, 정어리 등 푸른 생선. 네. 고단백. 이분이 매주 고등어를 드셨대요. 그러니까 이거는 식습관도 바꿔야 돼요. 이 정도 약을 쓰는데 통증이 지금 조절이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식습관 다 바꿔야 됩니다. 네. 그래도 안 되면 한약을 쓰는 다른 추가 치료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은 식생활부터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. 그렇고 지금은 더 이상 매주 이렇게 고등어를 구워 드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드시고 있는 식단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통풍을 방지하거나 통풍에 좋다는 그런 식단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. 조동찬 기자 더 덧붙이실 얘기 있으세요? 근데 사실 이해는 돼요. 그러니까 근데 약을 먹어도 안 된대잖아. 너무 아프대잖아. 소, 닭, 돼지, 꽁치, 정어리 이런 거 먹지 말고 살려면 그게 얼마나 하겠습니까? 근데 이분 근데 진통제 내성도 걱정하셨어요. 왜냐하면 한 알 먹었는데도 아프고 그래서 두 알 먹었는데도 좀 낫는 듯 싶다가 그 다음에 두 알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시다니까. 통증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알 먹어서 두 알 먹어서 해결이 안 되면 이게 내성이 생긴다 생각할 수 있어요. 통증이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어요. 내성이 아니라 통증이 너무 세서 그럴 수도 있는 안 들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럴 수도 있고요. 내성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.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든 약은 내성이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 몸에서 반응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우리 몸에서 그것에 대한 외부 물질에 대한 그런 항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약은 항암제를 비롯해서 아주 강력한 항암제조차도 내성은 생깁니다. 그러니까 두통약 당연히 통증제에 내성 생길 수 있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너무 통증이 세서일 수도 있고 이미 진통제에 약간 내성이 생겼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. 이게 한의학적으로 신장의 배설 기능의 문제잖아요. 사실 의학적으로 보건. 그래서 한의학 쪽에서는 이 콩팥은 겨울에 해당돼가지고 찬 게 들어오면 기능이 떨어져요. 그래서
차가운 음식을 못 먹게 합니다. 이게 희한하게 콩팥을 치료할 때 네. 이게 서로 상극이에요. 그래서 이건 따뜻한 음식을 먹으라고 해야 돼요. 네. 따뜻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. 찬 걸 먹으면 안 돼요. 근데 뭐 단순히 온도가 높은 음식을 말씀하시는 건 그것도 아니, 맞아요. 그것도 맞고 어. 그다음에 성질도 차가운 걸 먹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이런 사람이 술을 먹을 때 가장 안 좋은 게 맥주예요. 맥주는 무조건 시원해야 되고 보리가 겨울에 자라잖아요. 그래서 차가운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럼 콩팥에 더 악영향을 미치거든요. 만약 이분이 맥주를 많이 먹는다. 이거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찬 거와 찬 성질의 것을 없애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. 이번 여름에 엄청 더웠는데 통풍 때문에 맥주 생각에 간절한데도 못 드시는 분들이 아마 계셨을 겁니다. 이번 더운 여름 때문에 에어컨을 너무 많이 쓴 사람들이 많아서 호흡기 질환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한 3분의 1은 다 호흡기 환자예요. 더군다나 이제 일교차 벌어지기 시작하면 더 심해질 겁니다. 예. 그렇구나. 네, 예. 통풍 관련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어 봤습니다.